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모비스의 예. 27만 1,500원의 비중 30%입니다. 현대모비스 27만 1,500원에 30%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수하신 지는 조금 지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올 초인가요? 아닙니다. 작년 7월경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추매를 해가지고 좀 낮춰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자, 보니까 예. 비중이 좀 높아지고, 네, 자, 네,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20만 6,500원에 이렇게 장을 마쳤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답답하셨죠? 네, 한번 제가 매수하고 나서 한번 제 매수가 정도로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비중이 이것보다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고 네. 일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더 갈 줄 알고 한 30만 원까지 봤는데 근데 30만 원은 안 되고 그냥 제 매수가에서 계속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이고 얼마나 아쉬우셨을까요? 게다가 올 한 해 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거의 뭐 대부분이 힘을 잘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는 뭐 곧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계속 있었는데 계속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 지금부터 과연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자, 현대모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차나 뭐 모비스나 지금 자동차 뭐 관련된 이야기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 나올까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소비 둔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늘 소비자 물가 안에 재화가 있고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재화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선 자동차 같은 큰 재화들은 좀 사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 TV, 가전, 세탁기들이 되겠죠. 가전 제품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평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과연 현대차의 기아차 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의 우선 수주잔고의 내수 비중을 보게 되면 76%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현대모비스의 내수 비중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주잔고는 36조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40%가 좀 넘어가고 기아 뭐 자동차 그 외 종속회사들이 이제 31% 정도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안정적인 매출은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실적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답답하거든요. 이제 매번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현대모비스 지금 밸류를 보시게 되면 6배예요. 네. 6배에서 7배 정도 사이인데 정말로 주가가 비싼 편이냐,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해서 수주잔고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판매 대수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3% 감소입니다. 판매 대수 3% 감소. 그만큼 뭐 전기차가 됐든, 그리고 전기차만 만드는 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고가 브랜드 차량 뭐 현대차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같은 거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는 너무나 평이 좀 박한 것 같아요. 말은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앞으로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데 소비 둔화와 맞물리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 현대차 그룹주와 기아차, 특히 요즘에 기아가 부침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이 평들인데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만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과연 요새 반도체 업황 같은 거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는 약간 이런 거 있으시죠. 마음에 들어서 이제 차가 바꿀 때가 아닌데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차가 오래 타고 고장 나면 바꿉니다. 이런 수요도 더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정말로 뭐 자금력이 풍부해서 1년 타고 바꾸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안 바꿀 수 있겠지만 차 바꾸는 수요. 지금 현대차에 보게 되면 사전 판매 예약 대수를 보게 되면 다 완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없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제 현대모비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 시청자님 기억나시겠지만 애플카 모멘텀이 있었죠. 그때 주가 이후에 퍼포먼스가 그때 너무 좋았죠.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큰 종목이. 이거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조금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가를 땡겨가지고 40만 5천 원까지 바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 됐어요. 그때도 네. 말씀드렸지만
한 달 이후에 재공시를 하게 됐는데 관련이 없다.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임직원 2명 구속됐습니다. 네. 네. 굉장히 안 좋은 선례죠. 이 주가가 이제 만약에 그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갔다면 지금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눌림목 이런 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타겟팅 범위가 단가가 지금 27만 원 정도 되시는데 멀어 보이지는 않으세요. 네. 단지 현대모비스를 움직이는 실적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움직이는 요소는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율주행이 좀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 설립한 거 지분 인수도 했더라고요. HL 뭐 그린파워인가 네. 이렇게 되는데 49% 지분 인수를 했던데 여러 가지의 뭐 신사업 부분에 관해서 지분 획득이라든지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모비스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요소가 자율주행 쪽인데 내년에는 한번 자율주행이 올 때가 됐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성장주 중에서는 자율주행이 올해 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 어떠한 제품을 뭐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카 모멘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이 2년 정도의 프리미엄을 반영한다고 하면 자율주행 모멘텀이 내년쯤은 올 수 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이제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으면 일장일단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답답함. 아까 우리 그렇죠. 이창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근데 안정감도 있죠. 모비스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반등폭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기준에서는 27, 8만 원 정도가 반등폭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실적이 떨어진 쪽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든지 애플카 모멘텀이 뭐 LG전자 쪽만 아니고 현대차 그룹주에도 좀 오기를 이렇게 좀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마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면 모비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부품 쪽이긴 하지만 전장 부분에 관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목표가를 선정해달라. 이 부분은 자율주행 모멘텀이 좀 나오고 파급력의 크기를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 단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현대모비스 갖고 계시면서 올 한 해 참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 종목 희망을 놓을 종목이 결코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죠. 게다가 또 내년 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또 기대감이 주가에 또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매수한 평균 단가 27만 원, 28만 원, 요 정도까지 일단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 본격적으로 이슈로 떠오를 때쯤에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새로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뭐 하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쭤보시죠. 예, 거기 정몽구 회장하고 정유선 회장 지분이 정유선 회장이 지분이 적어서 예. 이게 뭐 순환 출조를 없애고 그다음에 정유선 회장 지분을 더 늘리려면은 글로비스를 주가를 올려가지고 한다고 하고 그런 설들이 많아서 주가를 네. 누른다는 얘기도 한간에는 그런 이제 유언비어겠지만은 어떻든 네.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좀 걱정이 좀 되시는군요. 자, 예, 잠시만요. 그래서 거기에는 네네. 영향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자, 정유선 회장 지분 관련해서 또 이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뉴스플로우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올해 네. 1월에 있었어요. 예, 저도 들었거든요. 네. 기억력도 지금 시청자님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종목에 관심을 갖는 건 좋고요. 이제 현대 글로비스 문제 이야기하겠죠. 오버행 이슈가 좀 사라지느냐. 예. 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 일감 몰아주기 부분이었거든요.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부분은 정리가 좀 됐고요. 이제 소문에 증권가에 이렇다 카더라 이런 찌라시들이 돈다고 했는데 이런 지분 쪽으로 어떤 주가가 부각되고 이런 부분이 현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카 모멘텀이 묻었을 때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불공시로 이런 인한 부분들의 주가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부분은 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조심을 더더욱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식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쪽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질문이 분명히 타당하고 이해는 되지만 현대차 그룹주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라든지 아까처럼 예전에 애플카도 마찬가지고 지분
지분에 관한 거,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이런 부분들,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찌라시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자율증이 묻으면 현대모비스는 솔직히 말씀드려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밸류가 싸고 뭐 PR에서 주식이 숫자 노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이제 실적이 좋은데 모멘텀 부재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쯤이면 충분한 설명이 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죠.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